박수 치세요 빨리.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 돈이 얼마큼 들어왔고 얼마큼 나갔고 이런 거 흐름을 볼 수 있는, 지금 강세냐 약세냐 뭐 횡보냐 거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다. 정말 주식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이 시장에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너무 속지 말아라. 원래 올라갈 때는 끝에 가서 다 올라간다는 말이 나온다. 환율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1,400원대부터 이거 여기 돌파 뜨면은 1,400원 중반까지 계속 올라가는 건 1도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한 1,460원쯤 가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1,500원 간다, 2,000원 간다, 얼마 간다. 항상 그런 말들은 오를 때 나와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조정 나오다가 빠지면은 1,430원, 1,440원까지 가능하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내려왔다가 지금은 깃발을 찢었습니다. 탄력받으면 1,500원 이상 나오는 건 1도 아니다 그랬죠. 제 나름대로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를 항상 해석해드리는 거. 항상. 지금 딱 환율만 봐도 딱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는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6,000, 5,000, 7,000 이런 딱딱딱딱 떨어지는 가격들은 마디 가격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6,000 이런데 4,500 이런 다 체크하셔라. 그리고 요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실 코스피가 떨어지긴 했지만 요걸로는 우리가 하락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한 위치가 이런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하락이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신호로 봤을 때 하락이 지속될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빠지는 그림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면 이거는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날 주식장이 끝나요. 주식장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태로 복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트를 보다 보면은 제가 뭐 전쟁이 난다 어쩐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차트에 뭐 전쟁 난다 써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재밌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라이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던졌던 말들이 있었는데 크루드 오일, 원유, 오일 차트예요. 이 크루드 오일이 이때가 55불이었어요. 오른 데가 돌파가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날 거라는 걸 제가 알 수는 없죠. 여기에 뭐 다만 이제 오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만 본다면은 이거 미국이 이란 칠 수도 있겠는데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오일이 55불이었던 것이 76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풍구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되게 옛날에 한 말이거든요. 흥구석유를 보면은 석유 관련해서 가장 좋은 흥구석유. 요때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000원 보이시나요? 요게 24년 6월 9일. 11,000원선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곳인데 요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1,000원 라인이 여러분 여기예요. 저 때 영상을 찍었을 때가 이때예요.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24년 6월 달이 정확히 이때인 것 같습니다. 겹계단식 상승이라 그래요. 이거 같다. 겹계단이 뭐냐면 우리가 계단식은 이거예요. 겹계단식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개미들이 못 버텨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만큼 빠져요. 못 버텨요. 올라갔다 빠져요. 못 버텨요. 다 물리거든 위에서. 여기서 잡으면 상관없는데 잘 안 되거든 그게. 이걸 바로 겹계단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얘 같은 경우에는 겹계단식에서 초보분들이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차트고 11,000원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곳이다. 겹계단식 상승이 그 이후로 60%짜리가 두 번 뛰어요. 이렇게 제가 잡아드린 11,000원 라인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상한가 떴어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석유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는 매우 좋아요.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은 11,000원, 12,0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76불인데 현재 한 80불 정도?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앞으로 오일이 오를 거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결국 80불까지 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향후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맞춰서 우리가 석유 관련주를 매수한다라든가 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100%는 없으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요. 미사일처럼 올라가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80불을 돌파하더라도 이런 데는 전부 다 단기 고점이죠. 단고죠, 단고. 이런 데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그 다음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요 네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던 게 가격적으로 내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요때 봤을 때 이때가 조정이었다 이런 게 있고, 올라갔다가 가격은 변화가 많이 없는데 기간이 옆으로 흘렀다가 올라갈 때 요거 조정이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없는 기간 조정이었다. 요걸 조정이라 그러는데, 조정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이 내려왔죠. 일단 조정이 맞아요. 근데 이 조정이 이렇게 되면 조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 건강한 조정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거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상승을 요때 잡아드렸어요. 640포인트 때. 그게 지금 100% 정도 올라간 거, 1200포인트까지. 요럴 때 내려갈 때는 이거는 그냥 조정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차트 분석 하다 보면은 여기는 상승 전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조정입니다. 여기서부터 860포인트 다시 반등할 겁니다. 뭐 이런 게 나갔었죠, 제가. 이 자리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시 빠질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뭐 조정이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 일단은.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 자리 작년 4월 달에 2300포인트 반등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작년 7월 8월 달에 요거는 제가 조정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좀 쉬세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때 요 깃발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매매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었고, 작년 11월 달에 여기는 좀 조심하세요. 4000포인트는 조금 위험해요. 근데 4000포인트 돌파했을 때 요거는 흐름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고, 상승 나왔는데 여기는 그럼 어떨까? 요 앞에는 우리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요 자리는 조정이라고 좀 자신있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네, 아직 몰라요. 이게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지 이런 거는, 아니면 옆으로 그냥 계속 횡보를 할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런 자리가 맞는데, 사실 코스피 코스닥은 현재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과열이 나온 건 맞거든요. 제 라이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항상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빠진 거에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23,600포인트 저항을 잡아드렸었고, 요 라인을 이탈하면은 이탈했죠. 빠질 수 있으니까 나스닥 조심하세요. 아직 뭐 1, 2월 달에는 아직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이후로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3월 달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800포인트까지 빠지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그랬고, 제가 잡아놓은 곳은 나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야 될 것이다.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다만 코스피 코스닥은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얘는 올라서 조정이라는 기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미장이랑 국장은 지금 움직임이. 아시겠죠? 조정이냐 이거는 아직 모른다. 왜?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워낙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반등 잡아드린 데가 바로 이때예요. 그립죠? 작년 4월 달에 동시에 다 오른 거예요. 미장, 국장, 일장, 항생 다 작년 4월에 다 같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제가 그때 15,000포인트 잡아드렸는데, 나스닥이 대략 24,000포인트까지 올라줬고 한 방에 쭉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조정인 거라는 말에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이 좀 더 흘러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이어로 또 그런 궁금증이 들 것 같은데, 우선은 금요일 마감까지 보고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매수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지금 싼데 살까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삼성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한 22만 원까지 갔던 게 17만까지 떨어졌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올랐고 올린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되돌렸냐를 봐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고점 대비 몇 프로를 빠졌냐를 보기 때문에 항상 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20%에서 30% 빠졌기 때문에 삼성은 삼성은 30만 전자 갈 거니까 50만 전자 갈 거니까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층에서 탱탱볼 떨어뜨렸을 때 탕 튀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뭐 V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V 패턴이라고 이거 갖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좀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싼데 살까요? 그냥 사면 안 되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15분봉으로 단타 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5분봉으로 반등 자리가 나와서 매수를 했다, 올라갔다, 적당히 팔아주면서 만약에 올라가면 홀딩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단타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코스피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스탑이 걸린 상태예요. 오늘 내일 5,000포인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5,000포인트 밑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반등 나오는지 요 정도 좀 봐줘야 돼요. 다만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대 쌀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최고 잘 되면은 요런 그림을 상상하라는 거야. 내가 매수했을 때 최고 잘 되면 요 정도로 봐라. 길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하락인가요? 라고 말씀을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하락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6,300포인트까지 갔다가 5,000포인트까지 말도 안 되게 1,300포인트가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여기서는 많은 심리들이 있을 거예요. 싸다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포에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움직임이 되게 불안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만들어지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은요, M자예요. M자. 떨어질 때 이런 웨이브를 주면서 이렇게 빠져요. 앞전에 보면은 이런 데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M자가 만들어지고 빠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땐 어땠어요? M자가 없어요. M자가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죠? M자가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빠져준다면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하락이냐? 그거는 모른다. 하지만 하락이 나오면은 그런 시그널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없긴 없어요. 더 봐야 되는 거. 하지만 요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가라는 게 불안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불안한 장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수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요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빠진다라기보다는 어디가 지켜져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가 지켜져야 돼요. 5,0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30포인트 정도가 지켜져야 돼요. 여기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켜져요. 21,800포인트. 여기가 지켜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 있어요. 여기가 돌파가 나와주는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궁금한 것들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네 가지는 기준을 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보러 우리가 두 글자로 대응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월 달에는 매수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거 유튜브에서요, 흥구석유 검색하시면은요, 석유 관련해서 가장 좋은 흥구석유, 정말 흥구석유 장기적인 관점, 썸네일을 보시면은 눌렸다가 상승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조회수가 121이에요. 이때 구독자 수가 2,000명, 1,00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24년 6월 5일 내려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이 당시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크루드 오일, 석유가 올라가면서 제가 석유 중에서 가장 좋게 본다고 했던 2년 전에 흥구석유가 현재 신고가로 종가 29,700원입니다. 11,000원이라는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이때부터 상승이 지금 나온 게 167%입니다. 11,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거 대놓고 올린 거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되겠죠.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 볼 때 차트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석 그대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요, 1,500원이 여기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환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여기는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1,450원을 기준으로, 50원 여기에요. 얘가 빠지면 상관없어. 안 빠지고 이렇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이건 좀 위험하다 생각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1,450원 이쯤 되거든요. 빠져줘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권에도 들어설 수도 있겠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환율은 1,400원 밑으로 해도 1,300원까지 빠져줘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뭐 한 1,450원, 1,440원 이런 데가 안 깨지고 여기서 옆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500원 이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국장 반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겁먹지 말라 했던 이유들이 있었고, 어제 여러분들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예요? 이게 찐 반등인가요? 조정인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코스피는 5,000, 코스닥은 요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거를 진지하게 갖고 가지 말고 단타로 좀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고수의 대응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코스피 5,000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저가가 5,059.45까지 떨어졌어요. 5,000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927이네요. 998 천사의 반등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싼 가격에 사고 싶은데 실제로 쌀 때 못 삽니다. 근데 차트를 볼 줄 안다면 이런 데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옥상에서 탱탱볼을 떨어뜨리면은 당 떨어지고 끝이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튀어오른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다. 급락이 있으면은 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대응은 뭐냐면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고 안 떨어지면 홀딩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 그러면은 눌렸을 때 내가 잘 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400까지 갔나요? 갔다가 지금 5,000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떴습니다. 이 반등이 유지가 되려면은 다시 밑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왜요? 내려갈 땐 이렇게 내려가요. 고점과 저점을 깨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하시고 유지가 된다면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꼭대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 반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쭉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의 극단적인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쪽박아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하락 중에 반등이 되는 것인지 요렇게 아니면은 정말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릴레이가 계속되는 그런 장인지를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해라. 그다음에 나머지를 홀딩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자주 오세요. 아시겠죠?